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전에 이제 교차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교차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이제 교차 분석을 사회조사 분석사 이 실기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 유형과 관련해서 조금 심화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차 분석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교차 분석과 관련해가지고 실기 시험에서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서 이제 분할표 작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교차 분석이 이제 가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차 분석과 분할표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분석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개의 빈도 분석을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는 걸 이제 합쳐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빈도 분석을 실시한다. 그게 이제 교차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교차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집단 변수,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집단 변수를 더해서 각각의 집단에 따라서 설명 변수에 있어서 빈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집단 변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별,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변수는 혼인 여부 뭐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혼인 여부라고 하는, 즉 기혼자와 미혼자가 각각의 집단에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느냐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 변수라고 하는 이 혼인 여부 변수에 대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를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싶은 게 혼인 여부가 성별로 차이가 있을 건가라고 하는 게 또 궁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혼인 여부가 성별 각각에 대해서는 어떤 빈도로 분포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교차 분석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알고 싶었던 내용은 혼인 여부라고 하는 기혼이냐 미혼이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 설명 변수에 대해서 집단별 차이를 볼 때 이 집단 변수로 성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이라는 변수와 혼인 여부라는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교차 분석을 실시를 하는 거고, 이 집단 변수는 우리가 이제 설문지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라고 얘기했던 다양한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별 대신에 학력을 넣어도 되고, 뭐 연령 같은 거를 넣어도 되고, 다양한 집단에 관심이 가는 집단 변수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전에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분할표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 분할표가 교차 분석의 결과로 나오는 이 표를 우리가 분할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문제에서는 교차 분석을 실시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분할표를 작성하시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분할표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교차 분석을 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범주화된 자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범주화된 자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조사 방법론 시간에 배웠던 이 소위 말하는 이 변수의 측정 수준이 있죠. 그 변수의 측정 수준은 기본적으로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수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목과 서열이라고 하는 거를 범주형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간과 비율 변수로 측정된 문항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속형 자료, 연속형 변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차 분석은 기본적으로 범주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어떤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죠?
우리가 설문지 문항에서 설문지 문항의 측정 수준을 명목이나 서열로 상정을 하고 그렇게 문항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 경우에 그런 문항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등간이나 비율 척도의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범주형 자료로 전환을 시켜서 교차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은 기본적으로 범주화된 자료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 전에 어떤 문항에 대해서 교차 분석을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문항 자체가 범주형 자료로 측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연속형 자료로 측정이 돼 있는 건지를 확인하시고 범주형 자료일 때는 그냥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연속형 자료 또는 연속형 변수로 측정이 된 문항에 대해서 교차 분석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범주형 자료로 바꿔서 해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분할표는 변수의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분할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범주화된 범주형 자료의 분석에 분할표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할표라고 하는 거는 몇 개로 나누어서 표를 만드느냐. 근데 이 분할 몇 개의 속성에 따라서 표를 나누어서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는 변수 속성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분할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변수로 교차 분석을 해서 나온 표가 분할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할표는 기본적으로 집단 변수와 설명 변수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집단 변수와 설명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할표를 2 곱하기 2 분할표를 만드시오. 2 곱하기 4 분할표를 만드시오. 또는 제가 이제 여기 중간에 생략을 했는데 3 곱하기 2 분할표를 만드시오. 3 곱하기 3 분할표를 만드시오. 또는 4 곱하기 4 분할표를 만드시오. 4 곱하기 3 분할표를 만드시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분할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2 곱하기 2는 뭐고 2 곱하기 4는 뭐고 4 곱하기 4는 뭐냐? 또는 뭐 6 곱하기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3 곱하기 3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저희가 설문지라고 하는 저희가 사용하는 설문지 이 일생활 균형에 관한 설문지를 가지고 이 추가 동영상에서는 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거기에 SQ1이라고 하는 문항을 보시면 자, 성별에 관한 문항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전체 화면 끄고 자, 설문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설문지를 보시면 자, SQ1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SQ1은 뭐였죠?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응답자의 인적 상황. 그래서 파트 4, 이게 인구 통계학적 변수죠. 집단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는 두 개로 돼 있죠. 응답값이. 남성과 여성. 그러면 이거는 이 문항의 측정 수준은 어떻게 되죠? 명목형 변수죠. 명목의 수준, 명목 변수의 수준에서 측정값이 이 문항이 측정되고 있다. 그러면 자,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명목 변수의 수준을 가진 문항이에요. SQ1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자,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서 응답값은 1 남성, 2 여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2에서는 자, 성별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응답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성과 여성. 자, 그래서 이게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Q5 배우자 취업이라고 하는 걸 또 살펴보면 자, 여기죠. 귀하의 배우자도 취업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로 돼 있죠. 자, 이것도 명목 변수고 두 개의 응답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범주가 되는 거죠. 남성과 여성은 1에서 10까지 걸쳐져 있는 게 아니고 연속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고 두 개의 어떤 구분되는 별도의 범주로 되어 있는 응답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값을 가지고 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SQ1 성별이라고 하는 거와 배우자 취업이라고 하는 SQ5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분할표를 작성하라고 하면 이거는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왜? 응답값이 범주형이고 둘 다 이 범주형인데 두 개의 SQ1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SQ5는 배우자 취업인데 예 아니오라고 하는 두 개의 명목 변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니오라고 하는 그래서 남녀라고 하는 게 두 개의 범주고 즉 집단 변수가 설명 변수도 예 아니오라고 하는 두 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2 곱하기 2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분할표라고 이제 요거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SQ1하고 성별이라고 하는 집단 변수와 직종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분할표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요거는 2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왜? 자, SQ1은 성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성별이라고 하는 문항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응답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 2가 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직종이라고 하는 거는 SQ10번 문항이죠. SQ10번 문항을 보시면 자, 여기 있죠. 귀하의 직종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응답값이 이것도 명목 변수인데 응답값이 4개로 되어 있죠. 생산기능직, 기술직, 사무직, 관리직.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직종이라고 하는 거는 4개의 응답값을 갖고 있는 명목 변수이기 때문에 요 두 개에 대해서 분할표를 작성하라고 하면 2 곱하기 4 분할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력과 직종이라고 하는 두 개에 대해서 분할표를 작성을 하라고 하면 요거는 학력은 자, SQ3과 SQ10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SQ3 학력은 어떻게 돼 있죠?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라고 하는 4개의 응답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4개의 범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 4가 되는 거고 자, 직종은 생산, 기술, 사무관리라는 4개의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4 곱하기 4 그래서 두 가지 변수, 즉 두 개의 문항을 가지고 몇 곱하기 몇 분할표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응답값이 범주형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범주형 문항일 경우에는 몇 개의 범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셔서 자 여기에 SQ3과 SQ10 학력과 직종을 가지고 교차 분석을 하시오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4 분할표를 만드시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자, 분석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성별과 배우자 취업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교차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서 교차 분석 기술 통계량으로 가면 여기 교차 분석이 있죠. 자, 교차 분석에서 자, 행에다가 성별을 넣고 그 다음에 혼인 여부를 열로 넣고 뭐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간단하게 교차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성별과 혼인에 대한 교차표가 나왔는데 자, 성별은 남성과 여성, 혼인은 미혼, 기혼, 여기는 이제 3개로 되어 있네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 잠깐만요. 여기 이제 결혼 여부는 1, 2, 3 그래서 미혼, 기혼, 기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자 우리가 분할표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3 분할표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원래 보려고 했던 거는 자 여기서 분석에서 자 교차 분석에서 2 곱하기 2 분할표 자 혼인이 아니고 배우자의 취업 여부 배우자 취업 자, 요거를 여기다 넣고 자,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범주, 집단 변수, 설명 변수는 배우자 취업, 예, 아니요. 그래서 두 개의 범주. 그러니까 요거는 2 곱하기 2 교차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성별과 직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2 곱하기 4 분할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 곱하기 4 자, 기술 통계에서 교차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성별과 직종 자, 이걸 빼고 직종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자, 직종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자, 집단 변수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2개 그 다음에 직종은 생산직, 기술직, 사무직, 관리직 해서 4개의 범주로 구성이 되니까 2 곱하기 4
분할표 이렇게 이제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어떤 문항과 어떤 문항을 사용해서 2 곱하기 2 분할표를 만드시오, 3 곱하기 4 분할표를 만드시오라고 하면 그냥 교차 분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력과 저희가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교차 분석에서 학력과 직종을 하면 4 곱하기 4가 나오겠죠. 학력, 직종, 확인.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고졸, 중졸이 없으니까 3 곱하기 4라고 하는 교차표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중졸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만약에 이제 중졸에 해당되는 분이 계셨으면 4 곱하기 4 교차표가 나왔겠죠. 근데 지금 나온 거는 3 곱하기 4 교차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차 분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분할표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교차 분석을 하라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어떤 문항과 어떤 문항에 대해서 몇 곱하기 몇 분할표를 만드시오라고 하면 그 두 개의 문항에 대해서 교차 분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약간 이제 여기 이제 약간 문제가 이제 꼬아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교차표에서 이 교차 분석을 해서 분할표를 만드는데 범주형 자료를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쉽게 내면 범주형 문항에 대해서 그냥 교차 분석을 하시고 몇 곱하기 몇 교차 분할표를 만드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냥 그대로 교차 분석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약간 문제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범주형 자료, 연속형 자료에 해당되는 문항을 예시를 주고 몇 곱하기 몇 분할표를 작성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범주가 4개인데 예를 들어서 범주가 4개인 문항에 대해서 2 곱하기 2 분할표를 만들으라고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범주화 자료의 분석이 교차표이기 때문에 이 범주를 첫 번째로 범주를 축소를 해서 우리가 교차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SQ10 직종은 4개 범주로 원래 문항이 돼 있었죠. 그러면 원래 설문지 문항을 이렇게 주고 2 곱하기 2 교차표를 만들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성별과 직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기본적으로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교차 분석을 하는데, 자, 요거를 빼고, 자, 성별과 직종에 대해서 교차표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성별은 집단 변수로 집단 범주가 2개가 있는 거고, 직종은 집단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별과 직종에 대해서 교차 분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2 곱하기 4 분할표가 만들어져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성별과 직종에 대해서 교차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2 곱하기 2 분할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명목서열 변수의 범주를 축소해서 교차표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 기본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4라고 하는 분할표가 만들어지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2 곱하기 2라고 하는 분할표로 만들어라고 하면 4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SQ10 문항의 직종을 2개 범주로 축소를 시켜서 분할표를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더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딩 변경을 하시면 돼요. 자, 코딩 변경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직종이라고 하는 걸 생산기술 사무관리를 2개의 범주로 축소시킨 다음에 리코딩을 하고 그 리코딩된 변수값을 가지고 우리가 교차표를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연습으로 생산과 기술을 하나로 합치고, 자, 사무와 관리라고 하는 거를 크게 직종으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교차표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코딩 변경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변환해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은 변수로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직종을 가서, 자, 요게 SQ10인데 요거를 리코딩을 하는 거니까 R로 바꾸고, 직종 그냥 간단하게 R이라고 쓸게요. 자, 변경을 하시고 여기에 가서 자, 시스템 또는 사용자 결축값은 시스템 결축값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2를 합치는 거죠. 1에서 2로 1과 2로 응답된 거는 뭘로 바꾸는 거죠? 1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추가. 그 다음에 3과 4로 돼 있는 직종값, 사무직과 관리직은 뭘로 바꾸는 거죠? 2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눌러주고, 자, 확인을 하면 새로운 변수가 리코딩이라고 하는 게 됐죠. 그래서 자, 우리가 데이터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자, 데이터에서 변수 보기 창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리코딩 된 게 새로 만들어졌죠. 이거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응답값에 대한 레이블을 붙여주시면 1은 생산 기술직이죠. 그 다음에 2는 뭐였죠? 사무 관리직. 이렇게 우리가 이제 리코딩을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리코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빈도 분석을 해보면 되죠. 빈도 분석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직종 리코딩 된 거에 대해서 확인 빈도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생산 사무. 그래서 사무관리직이 37명밖에 안 되네요. 전체가 596명, 결측값은 6개. 이렇게 해서 2개 범주로 이제 줄어들었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성별과 교차표를 만들면, 자, 기술 통계량으로 가서 교차 분석으로 가가지고, 자, 성별과 직종 요거 대신에 뭘 넣어줘야 되죠? 리코딩한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해서 교차표가 나오는 거죠. 성별과 직종인데 2 곱하기 4 여기서 나와 있는 2 곱하기 4 교차표 분할표가 아니라 2 곱하기 2 분할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무조건 교차 분석을 하시지 마시고 분할표에 몇 곱하기 몇 범주를 몇 개로 하는 분할표를 만들으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거에 맞게 리코딩을 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성별 여기 돼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일반 빈도 분석을 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죠. 요거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교차 분석에서 퍼센테이지를 보고 싶으면 여기 이제 셀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여기에서 열이라고 하는 열로 볼 거냐 퍼센테이지를 행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전체를 다 100으로 놓고 볼 거냐 아니면 요 세 가지를 다 볼 거냐. 근데 세 가지를 다 하면 표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단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퍼센트의 열만 선택을 해주시고 계속 확인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표에 퍼센테이지만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열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생산기술직이 남성 여성 통틀어서 100%인데 이 중에서 남성은 37.4%, 여성은 62.6%, 그 다음에 사무관리직은 100% 중에서 남성이 27.0%, 여성이 73%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요 표를 우리가 이제 분석해서 똑같은 표지만 교차 분석으로 가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열이 아니라 행으로 본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퍼센테이지 계산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남성을 전체가 219명이고 이걸 100으로 잡았을 때 이 중에서 생산기술직이 95.4%,
그러니까 남성의 95.4%는 생산 기술직이고 우리가 조사한 사람들 그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직이 4.6% 이렇게 되는 거고 여성은 377명인데 이 중에 생산기술이 92.8%, 사무관리직이 7.2%.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무관리직 비중이 조금 높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범주형 자료지만 기본적인 응답값의 범주보다도 더 적은 범주로 분할표를 만들으라고 했을 경우에는 코딩 변경을 통해서 범주를 축소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죠. 그래서 명목서열 변수,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 범주를 축소시켜서 교차 분석을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간 비례범 변수, 즉, 연속형 변수로 측정이 된 문항의 경우에 2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형태로 분할표를 만들으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범주와 이 유형이라고 이제 제가 구분을 한 건데, 자, 등간 비례 변수.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우리가 성별과 임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2 곱하기 3, 자, 여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되어 있는 거를, 이것도 똑같이 코딩 변경을 해주면 돼요. 근데, 자, 문제에서 2 곱하기 3, 분할표를 만들어라 라고 했을 경우에 자, 어떻게 하는지 요걸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연속형 변수 즉 임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2 곱하기 3 분할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임금이라고 하는 성별은 2가 맞는 거잖아요. 남성과 여성. 근데 임금이라고 하는 측면은 임금이라고 하는 변수는 연속형 변수입니다. 범주형 변수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코딩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범주형 변수로 바꾸고 나서 교차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성별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계속 했으니까 자, 빈도 분석으로 가가지고 자, 이걸 뺄게요. 빼고 임금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자, 임금은 뭐죠? 개인 월소득. 자, 개인 월소득을 넣고 자, 확인을 눌러서 빈도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뭐죠? 연속형 변수입니다. 자, 월 소득이 80만원, 100만원, 180만원, 190만원, 195, 200 숫자로 쭉 연속된 이 하나하나가 범주는 맞는데 연속형 변수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범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주가 1년 연속된 숫자의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형 변수다. 체중, 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이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연속형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차 분석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성별하고. 자, 이거를 범주화를 시키지 않고 연속형 변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교차표를 만들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표가 무지하게 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기술 통계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사한 내용을 한눈에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기술 통계 분석을 하는 건데 이 범주형 자료가 아닌 연속형 범주로 돼 있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자료에 대한 정리, 압축이 전혀 되질 않아요. 이렇게 이거 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경우에는 성별은 범주형이니까 내비두고 개인 월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범주형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범주형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자, 이것도 코딩 변경을 통해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 코딩 변경을 굉장히 잘 익혀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굉장히 분석의 기초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실제 분석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월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코딩 변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SQ09니까 자, 이것도 SQ09R이라고 하고 자, SQ09 임금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하고 변경 한 다음에 기존 값인데
자, 요거를 자, 기본 일단 제거, 네, 제거를 해주시고 시스템 또는 사용자 결제값을 시스템 결제값 이거를 무조건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일단 요거부터 해주셔야 돼요. 항상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3개 2 곱하기 3 분할표로 만들어라라고 하면 아까 널려져 있는 굉장히 많은 네, 범주를 가지고 있는 연속형 변수의 값을 응답 값을 3개의 범주로 리코딩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범위로 그냥 할게요. 최저값에서 요건 이제 편의상 3개의 범주로 구분을 하려면 300만 원 미만 그러면 299만 원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값을 1값으로 리코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로 가서 300에서 499만 원 요거를 2로 리코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값에서 최고값 그러면 이제 5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500만 원부터 그 높은 값은 무조건 다 3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죠? 1, 2, 3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범주로 연속형 범주가 세 개의 범주값을 갖는 범주형 변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되면 리코딩이 끝났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 끝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빈도 분석으로 가서 자, 여기 빈도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에디터에서 자 변수가 만들어진 거 확인하시고 요거를 또 값을 써줘야 되죠. 1이 뭐였죠? 300만 원, 300만 이하 그냥 이렇게 쓸게요. 추가. 2는 300에서 500. 3은 500 이상. 그래서 네, 응답값에 대한 레이블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는 손댈 거 없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술 통계에서 빈도 분석을 해보시면 자, 이거를 빈도 분석 확인.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표가 이렇게 범주형 변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300만 이하, 300에서 500, 500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형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 임금에 대한 데이터가 변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분석해서 기술 통계에서 교차 분석으로 갖춰가지고 성별과 개인 원수도 이 연속형 변수를 빼고 새로 만든 리코딩한 임금 변수. 그 다음에 셀은 이걸 일단 없애줄게요. 자, 빼고 확인.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예. 2 곱하기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임금이 3개의 범주로 구분이 되어 있는 3개, 300만 원 이하 집단, 300에서 500만 원 집단, 500만 원 이상인 집단, 이렇게 3개의 집단으로 구분이 됐으니까 2 곱하기 3의 분할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쓰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가서 교차 분석에서 퍼센테이지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거를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성별로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 3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면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205명이 응답을 했는데 남성은 이 중에서 300만 원 이하가 73명 35%, 300에서 500만 원 사이가 50%, 500만 원 이상이 약 12%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 거고 여성을 100으로 잡았을 때 자, 366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걸 100%로 하면 300만 원 이하가 47%, 300에서 500만 원 사이가 42%, 500만 원 이상이 1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임금이 높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야, 남성 여성의 임금이 높은데 이게 직종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 교차표를 우리가 이제 이원 교차 분석만 했었는데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차 분석에서 자, 여기 성별, 임금, 그 다음에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요 중간에 하나의 기준 집단을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집단 변수를 하나 더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직종을 리코딩한 거를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넣어서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레이어에 하나만 넣어도 복잡해지죠, 표가.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생산기술직만을 대상으로 해서 성별과 임금에 대한 교차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무직이라고 하는 범주에 대해서 성별과 임금에 대한 교차표를 만들고 요걸 이제 합쳐놓은 게 세 가지 교차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이 높게 나온 거는 임금 수준이 높은 사무관리직의 비중이 남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직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려해서 보시면 그러면 생산기술직만 놓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가 생산기술직에 300만 원 이하가 35.9%, 300에서 500 사이가 53.5%, 500만 원 이상이 10.6% 이렇게 남성이 되는 거죠. 여성은 300만 원 이하가 49%,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죠. 300에서 500만 원 사이도 남성보다 여성이 낮게 나오고 500만 원 이상도 남성보다 여성이 숫자가 여기 해당되는 숫자가 적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직종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종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특정 직종만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 낮은 임금에 분포되어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직종을 그러니까 동일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이 낮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이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직종뿐만이 아니라 근속연수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이제 요거만 보면 높게 나타나지만 그거는 남성분이 여성보다 이 연령 수준이 높거나 회사에 다닌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임금의 차이가 없는데 남성의 임금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생산 기술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넣어보면 되겠죠. 어떻게 넣나요? 여기 교차 분석으로 가셔가지고 연령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하나만 넣었는데 다음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빈칸이 생겨요. 그럼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변수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속연수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여기 있죠. 근속기간. 근데 이제 근속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형 범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또 변환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근속이라고 하는 게 문항이 설문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몇 년, 이것도 이제 연속형 범주로 돼 있으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는 자, 변환으로 가셔가지고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그래서 요거 빼주시고 근속기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자 SQ11R 이렇게 하고 그냥 할게요. 근속 R 이렇게 해서 변경하시고 기존가 새로운가 그러면 자 요건 사실 안 빼도 되는데 연습이니까 무조건 요거부터 기계적으로 사용자 연수가 시스템 결제가 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 그 다음에 근속연수는 자 최저값에서
5년 미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까지 이거를 1로 하고 그 다음에 범위로 가가지고 5에서 9까지를 2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값에서 제곱값에서 10년 이상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3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가지 집단이 나오죠. 그러면 자, 계속 확인 이렇게 되죠. 리코딩이 끝났고 리코딩이 됐죠. 리코딩이 됐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다시 이것도 한 다음에 자, 응답값에 대한 네이버를 써주면 1은 5년 미만 2는 5에서 년 됐죠. 추가 3은 10년 이상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에서 기술 통계로 빈도 분석을 한번 해보면 빼고 분석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5년 미만이 152명 10년 미만이 94명 10년 이상이 349명 그래서 10년 이상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분석에서 교차 분석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직종에 다음 해놓고 조금 전에 만든 근속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으면 자, 이전 레이어는 직종, 그 다음 레이어는 근속. 그래서 여러 개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하면 표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근속 기간을 통제한 거예요. 5년 미만인데 생산 기술직을 놓고 남성과 여성을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집단 변수를 계속 하나씩 더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5년 미만의 생산 기술직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00%인데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300에서 500만 원 받는 사람은 12.9%, 300만 원 이하는 87%. 여성은 300만 원 이하가 97.3%, 300에서 500은 없고 500만 원 이상이 2.7%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2명 있고 여기 9명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한 근속 기간대에 있는 생산 기술직 같은 경우에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년 미만의 사무관리직은 여성이 없네요. 여성이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고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사무관리직에 여기는 남성이 없으니까 비교가 안 되고 자 그러면 5년에서 9년 사이의 근속기간을 가지고 있는 동일 집단이라고 치고 생산기술직의 남성과 여성을 보면 자 여기도 뭐죠? 여성의 임금이 낮다고 볼 수가 있죠. 300만 원 이하 집단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남성은 300에서 500만 원 사이가 많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근속과 직종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임금의 차이를 봤을 때 이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차표만 보고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한 교차표를 잘 만들질 않아요.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잘 안 써줍니다. 표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왜? 기술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목적이다? 자료를 압축하고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레이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표가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어를 자주 쓰진 않지만 가끔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는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교차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분할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분할표를 2 곱하기 2 교차표 또는 2 곱하기 2 분할표 3 곱하기 3
교차표, 3 곱하기 3 분할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보통은 이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문제 실기에서는 교차 분석을 하시오라고 하는 단순한 분석을 문제 내기 하기도 하지만 3 곱하기 2 교차표를 만드시오, 2 곱하기 4 교차표를 만드시오, 2 곱하기 3 분할표를 만드시오 라고 이제 문제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교차 분석을 하시오에 초점만 맞춰서는 안 되고 범주를 몇 개로 하는 교차표, 분할표를 만들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보고 그거에 맞게 중간 작업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코딩 변경이라고 하는 범주화 작업을 한 다음에 분할표를 작성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